안녕하십니까. 건설 경영 전략, 블랙스완,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10장에서 19장 발표를 맡은 42기 유태응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0장 예견의 스캔들, 11장 새 똥꼬 찾는 법, 12장 인식의 왕국, 그것은 꿈인가, 13장 화가 아펠레스, 또는 예견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4장 평범의 왕국에서 극단의 왕국으로 그리고 되돌아오기 15장 정규 분포 곡선 그 거대한 지적 사기 16장 무작위성의 미학 17장 로크의 미치광이 혹은 엉뚱하게 사용되는 정규 분포 곡선 18장 짝퉁의 불확실성 19장 절반 더하기 절반 혹은 백조와 맞붙어 지지 않는 방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0장 예견의 스캔들입니다. 10장에서는 인식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론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과시하며 오만하는 태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오만은 미래 예측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식론적 오만의 효과로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과대평가를 유발, 알지 못하는 것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의 과소평가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인식론적 오만은 인류가 미래의 예측 밖의 길로 빠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습성을 보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10장 예견의 스캔들에서는 또한 정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정보의 영향으로는 정보를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은 더 많은 가설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견해와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향으로는 인간의 사고 방식은 매우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가 주어지는 간격이 짧을수록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빈 껍데기 전문가의 비극 변화하는 것은 검은 백조의 성향을 가지므로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문가 배출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다루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값은 비슷한 수치를 중심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오류가 그들 사이의 편차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테틀록의 연구를 통해 비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예견의 정확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 틀은 옳았고 잘 작동하지만 상황이 극단점에 있었기에 예상이 불가능했다는 변명, 혹은 거의 옳았다는 방어 전략을 통해 그들의 무능을 무마합니다. 그러나 예측이 실패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대사건, 큰 검은 백조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은 불안감을 덜어내고자 어떤 수치를 만들고 거기에 닻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 오류의 성격.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기다릴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번. 소요 시간이 79일인 프로젝트가 79일째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25일이 필요하며 90일째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8일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예시 2번.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 2년이 걸릴 것이라던 사업이 3년이 지나자 결국 언제 완성이 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드니 하우스의 오픈은 예상보다 10년 후에 가능했습니다. 예시 3번. 전쟁의 평균 기간이 6개월인데 어떤 분쟁이 2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이 분쟁은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끝난다. 아랍 이스라엘 분쟁은 이제까지 60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손쉬운 문제거리로 치부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가변성, 예측 대상의 무작위성을 갖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새 똥꼬 찾는 법. 11장에서는 우연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전적인 발견 방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찾아 헤매다 예상 밖의 다른 것을 발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그에 해당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실험실을 정리하다가 실험 표본 중 하나가 어떤 이유로 오염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리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던 빅뱅 이론이 전파 천문학자의 안테나 설치 중 쉬쉬하는 배경 잡음을 통해 우주 초단파 배경 복사를 발견하고 빅뱅 이론에 다시 힘을 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예측 불가능성. 포퍼는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려면 기술적 진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술적 진보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언젠가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면 지금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견이 가능할 정도로 미래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래에 속한 요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견을 할 수 있으려면 미래에 발견될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술의 개발에 즉시 착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 예측의 문제점, 플라톤적 사고의 맹점. 플라톤적인 사고는 하향식이고 공식적이고 폐쇄적이며 자족적이고 속류화되기 쉽습니다. 인지편향 학파에 속하는 경험주의 심리학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이란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보입니다. 일반 이론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며 그것이 없이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과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 세계에서의 사고는 상향적이고 개방적인 속성을 지닙니다. 12장 인식의 왕국, 그것은 꿈인가? 12장에선 미래와 과거에 대한 맹목과 사고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인식의 왕국. 인식의 왕국이란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규범이 정해지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인식의 왕국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식의 귀족이 될 수 있고 대표로 뽑힐 수 있고 지식이 아니라 무지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통치되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간은 지식에 의해 눈이 멀 필요가 있는 우리에게는 성찰적 현자보다는 허우대 좋은 바보를 따르게 유전자가 전해져 있습니다. 미래와 과거에 대한 맹목. 미래를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과거의 정확한 투사이며 따라서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그 비대칭성은 우리가 무리 없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묘합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의 부족으로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것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뭔가 분명한 해법이 있다고 믿게 되지만 우리 선조들 역시 그들 나름의 해법을 얻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일에 나타나는 이런 정신적 결함을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거나 딱히 이름 붙인 바 없지만 그것은 자폐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과거의 오류에서 배우기보다는 감정에 쏠려 미래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의 방향, 얼음으로부터 녹은 물자국을 상상하는 사고를 전진 과정, 녹은 물로부터 얼음을 상상하는 사고를 후진 과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면 그 다음의 연세를 예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 방정식을 후진 과정으로 처리하여 다음의 연세를 예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사가는 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거나 자신들도 알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알아내겠다는 욕심으로 카오스 이론을 끌어들여서도 안 되며 후진 과정의 사고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로부터 얻어지는 부정적인 확증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지만 그와 함께 지식에 대한 환상도 적지 않게 갖게 됩니다. 메노도투스는 귀납법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역사를 알되 이론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화가 아펠레스 또는 예견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향성, 비대칭성. 어떤 것이 미지의 것이라고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 미지의 것을 알 수는 없다. 최소한 미지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감안하여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에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중심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향성. 우리는 거창하고 위험천만한 예측에 쓸데없이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잘못되었을 경우에 해악이 얼마만한가를 기준으로 믿음을 분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대규모의 무작위적 변화가 누적되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검은 백조 때문에 결함이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전략은 적당히 공격적이거나 적당히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보수적이거나 초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우연과 부정적 우연의 차이를 구분하라. 부정적 검은 백조를 두려워하면서도 긍정적 검은 백조에 최대한 노출되고자 하는 발별 전략을 취하라. 지엽적 정확성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한 대비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회 또는 기회로 보이는 것을 놓치지 마라. 긍정적 검은 백조는 항상 사전에 한 번쯤 모습을 보이며 대도시에 산다는 것은 뜻밖의 결과와 마주칠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갖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그들이 여전히 모른다면 그것을 지적해주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법이다. 전망치의 시한을 늘릴수록 오류가 급속히 늘어남을 명심하라. 1장 평범의 왕국에서 극단의 왕국으로 그리고 되돌아오기. 14장에서는 극단의 왕국을 통해 세상의 특성을 고찰합니다. 극단의 왕국. 토너먼트 효과를 통한 불평등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출발선의 다름을 통한 격차의 고조, 마태 효과 혹은 누적 이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지만 누구도 극단의 왕국에서는 완전한 절멸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로세는 토너먼트 효과를 통해 현실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격차가 매우 가파르게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였고, 머턴은 마태 효과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머턴은 출발점의 차이가 평생 지속되는 양상을 밝혔습니다. 옆의 그래프의 경우 10년별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토너먼트 효과. 남보다 약간 나은 사람이 전체 몫을 다 가져간다는 이론입니다. 마태 효과. 누적 이득 효과라고도 하는 이 효과는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부자의 배를 배불린다는 이론입니다. 선호적 연결 이론은 신참자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1957년 미국의 500대 기업 중 1호부터 40년 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집계한 500대 기업 목록에 든 기업은 74개에 불과합니다. 극단의 왕국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도 절멸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프랙털이 직접 되는 동학적 과정이 또 다른 층위의 무작위성을 낳습니다. 프랙털이란 일부의 작은 조각이 전체와 닮은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프랙털적 특징은 파괴적인 검은 백조를 생성합니다. 은행의 집중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낳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 규모로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5장 정규분포 곡선, 그 거대한 지적 사기. 15장에서는 정규분포 곡선의 한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세상. 대부분의 관측값은 평균값 주변에 모인다는 가우스 이론은 극단의 왕국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희귀 사건일수록 그 사건에 대한 확률 기대값 오류는 증가합니다. 정규분포 곡선이 성립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규분포 곡선은 시행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관측값이 평균값에 몰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규분포 곡선에 기초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연속적이고 급격한 비약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충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최대값이 평균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변수를 다룰 때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돌리는 강한 복원력이 존재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표준 편차의 경우 평범의 왕국을 벗어나는 순간 무의미합니다. 소득, 부, 투자 부문별 수익, 책의 판매고 등과 같이 규모가 중요한 총량을 다루는 경우 가우스 곡선은 분포를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는 독립시행이라는 규칙을 갖지만 현실 세계의 경우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누적이득 효과가 있기에 정규 분포 곡선의 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표준 편차란 단 한 가지 척도로 무작위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검은 백조론이 현실의 특성입니다. 16장 무작위성의 미학. 16장에서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불완전성, 세계 작동 원리의 파악 불가능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불확실성의 세계, 만델브로의 프랙털 이론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법, 모델화할 수 있는 극단적 사건인 회색 백조, 정밀한 예측의 순환 논증 문제, 만델브로의 프랙털 이론. 만델브로의 프랙털 이론은 거칠게 조각난 모양의 기하학을 서술하기 위한 도구이며 기하학적 패턴이 다양한 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뜻합니다. 프랙털 이론은 가우스 이론과 상반되게 자기 유사성을 지닙니다. 프랙털 이론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보편성을 갖는 특성을 지닙니다. 프랙털 이론은 규모 변화와 무관하게 보존되는 대수적 혹은 통계적 측정값을 지닙니다. 프랙털은 검은 백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모든 검은 백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커다란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프랙털적 무작위성은 검은 백조의 습격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를 알게 함으로써 백조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프랙털적 무작위성은 정밀한 처방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회색 백조는 모델화할 수 있는 극단적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검은 백조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것과 관련됩니다. 만델브로의 방법은 검은 백조가 아닌 회색 백조이지만 불확실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어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7장 로크의 미치광이 혹은 엉뚱하게 사용되는 정규분포 곡선. 17장에서는 오용되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 언급합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오용. 극단의 왕국에 속하는 문제를 평범의 왕국에 속한 것인 양, 정규분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또는 예측하는 오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그림은 가우스 곡선에 입각한 플라톤적 설명틀인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소프트웨어 상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개발한 기법이라며 수백만 달러어치를 팔아치웠고, 금융기관들이 노벨상 수상 이론이라며 면피용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치만 이는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제거하고 가격을 규모 가변적인 것으로 처리하면 남는 것은 허풍밖에 없습니다. 현실성이 결여된 정규분포 곡선은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장 짝퉁의 불확실성 18장에서는 가우스적 분포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이비 확실성 루딕 이론에 빠진 모든 이론들은 어떤 층위에서든 불확실성을 무시합니다. 더 큰 불확정성 원리는 큰 줄기가 아닌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잘못된 수학을 채택하고 눈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가우스 정규 분포적이며 평균에 근접하면 사라지지만 다른 유형의 무작위성은 대부분 평균값에 기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사건이나 기상사건은 이런 속성이 없어 예견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과 연금 관리자들의 경우 가우스적 분포를 토대로 결과치를 예상하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도드라지는 수치를 내놓는 것을 꺼려하여 모두가 가우스적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러한 통계의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수호해야 할 철학자조차도 정규분포 방법론에 맞추도록 개론서를 작성합니다. 책에서 현실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만들고 어떻게 가치 있는 지식을 판별하는가를 알려주는 검은 백조 이론은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는 행동 준칙을 마련합니다. 19장 절반 더하기 절반 혹은 검은 백조와 맞붙어 지지 않는 방법 19장에서는 작가가 말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긍정적인 검은 백조에 노출될 수 있을 때에는 공격적인 태도를, 부정적 검은 백조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합니다. 운명을 무시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성공을 추종하여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개연성 없는 일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방치할 때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에 노출된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을 장악하라고 합니다. 말 작가는 다양한 삶의 예시를 통해 극단의 왕국인 현실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 하는 행위가 의미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측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을 위탁할 수 있는 닻을 내리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우스의 정규 분포를 예측 도구로 사용하지만 현실은 누적 이득 효과로 인해 그런 도구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가의 통찰력 있는 현실 세계의 고찰을 통해 중요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진실된 검은 백조에 대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